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이 요즘 그 화두죠. 교육감님이 제2기 출범하면서 공식으로 아주 자세히 선언했어요. 거꾸로 수업을 한다고. 가지고 우리 관내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수업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써놨어요. 뭐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강의하던 것을 간단히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웹에 올려놓고 그것을 학생들이 집에서 보게 하자, 그 얘기.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아이들이 뭐 했냐면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갖다가 어디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실로 가져와 가지고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은 수업을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가지고 플립드 러닝을 어떤 사람은 뒤집힌 학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플립드 클래스룸 해가지고 거꾸로 교실이라고도 하고, 플립드 러닝을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은 거꾸로 수업이다, 그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수업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수업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됐냐면은 2007년도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여기 써놨어요.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에 화학 교사였던 조나단 버그만이라는 사람하고 아론 샘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수업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었냐면은, 그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었대요. 운동선수들이. 근데 아이들이 자꾸 수업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수업한 것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웹에다 올려주고, 운동선수 빠진 애들 너희들 이거 보고 오느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거꾸로 수업 시발점이 된 거예요. 가지고 거꾸로 수업이 시작이 됐다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에 울산 과기대하고 카이스트에서 이걸 실시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먼저 실시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얘기 든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이걸 또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중등에는 이것이 보급된 것이 2013년,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부산의 동평중학교하고 서명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한 내용을 KBS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전국에 반영을 3번인가 했어요.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은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걸 거예요. 거꾸로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가, 그거 궁금하죠? 선생님 궁금하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지금 혁신학회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실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실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은 ICT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정보원에 왔을 때 우리 장학사님들도 상당히 대립이 돼 있었어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교육이란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한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본보기는 바로 누가 돼야 하느냐? 살아 움직이는 개별체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격체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계나 컴퓨터 이런 것이 대신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뭘로 그 근거를 대냐면은, 제가 뇌과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오늘 이 거꾸로 수업도 뇌과학과 연기를 시켜가지고 제가 이걸 만든 것인데, 뇌과학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거나 또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의 신경세포 중에 뭐가 하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실 거예요. 거울 뉴런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거울 뉴런이 기계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버려요. 사람 움직이는 개별체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또 마나부 교수는 알죠? 배움의 문제 그 창하는 사또 마나부 교수는 제가 직접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뭐라고 이까지 얘기하냐면 ICT 교육 뒤에는 상업성이 숨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걸 제가 직접 강의에서 그 양반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거꾸로 수업을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이죠. 그 어떤 수업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업이에요. 그 어떤 수업보다도 아이들과 선생님과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업이에요. 소통과 교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꾸시라고 저는 바꾸시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선생님 수업에서 강의하고 설명이 빠져나가니까 선생님과 아이들하고 충분한 상호작용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큰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꾸로 수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거꾸로 수업을 하면 말이죠. 교실에서 뭐가 살아나는지 알아요? 질문이 살아나요. 대화, 토론이 살아나요.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교실에서 말이죠. 우리 여기 교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실인데 교실에 필요 없는 거 전부 제거한다고 한다,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남을 것이 뭘까요? 선생님 뭘까요? 네, 다 없애면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아야 한다면 누가 남아야 하냐?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학생이지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렇죠, 선생님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선생님 뭘까요? 세 번째는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가 교실에 수업에서 대화가 없으면 그건 강의지 수업이 아니라고 그래요. 교육학자들이 그래요.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필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통 수업을 한번 보죠. 우리 전통 수업을 분석해 보면 뭐가 빠져 있냐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 대화하고 질문이 빠져 있어요. 우리 전통 수업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만 얘기잖아요. 학생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잡담이라고 선생님 맞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잡담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수업을 보면은 대화하고 질문이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수업을 질문과 대화가 빠진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나라 최고의 에리트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거꾸로 수업을 하면 말이죠. 바로 그것이 살아나요. 조금 있으면 제가 끝날 때 제가 직접 이걸 가지고 시연을 한번 해봤어요.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중학교에서 시범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가 살아나냐면 질문이 살아나요.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강의 끝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질문과 토론과 대화가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의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굉장히 이걸 보급하는데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모둠 활동을 할 때 모둠 활동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충분한 토론 시간이 좀 짧아요. 가지고 항상 아쉬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진작에 분석을 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엊그제 발표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꾸로 수업을 만들어냈겠어요.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지. 가지고 거꾸로 왜 그러면
그 어떤 수업보다도 토론이 살아나고 충분한 시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꾸로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겠어. 이것은 좀 알겠어. 쉽게 말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배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업은 다른 수업에서는 이것이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얘기할 때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오고 토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이 모든 편성은 바로 토론할 때 활발하게 전개돼 버려요. 제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때 가장 고민거리가 이거였거든요. 모든 걸 너무 바로 저 토론이 안 돼 잘.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답을 여기에서 찾은 듯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이게 그 어떤 수업보다도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그 어떤 수업보다도 토론이 활발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하나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수업보다 또 뭐가 잘 되냐면은 개별화 지도가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학력 저하자들 지도가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말이죠. 봐요.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수업에서 강의하고 설명할 시간이 빠져나가니까 1시간 내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래요.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엉뚱한 생각에다가 놓쳐버렸어. 그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거꾸로 수업은 어때요?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딱 스톱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해봐 해가지고 다시 돌려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의 학습 속도에 맞춰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나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학력 저하자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으려면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을 저는 수업을 많이 분석해서 이걸 많이 봤는데 가르침 중심으로 수업을, 교사 중심으로 강의식 가르침 중심으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냐면은 잘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돼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적을 하냐면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답을 한 아이의 얘기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진도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돼 버려요.